네, 생활경제 시간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잠자는 연금 6천억 원,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얘기인데요.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액수가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이 잠자는 연금 찾아주기에 나섰는데요. 전체 16만 8천 명 가운데 4만 2천 명 정도만 받아갔다고 합니다. 혹시 내연금도 하시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면 미수령 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중한 내연금 잊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? 자, 배달비가 너무해. 요즘엔 배달비 내는 게 당연해졌지만 어떨 땐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배달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.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, 주문 한 건당 평균 3,300원가량입니다. 자영업자 70% 가까이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부담이 돼도 배달 앱을 안 쓰면 장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. 거리두기 속에서 기댈 건 배달 앱뿐이란 뜻이겠죠. 정부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세 번째 키워드는 올해 증시 30일 폐장, 말 그대로입니다. 올해 주식시장은 31일이 아니고 30일에 폐장합니다.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죠. 연말 배당주 막차 타시려면 28일이 마지막 날입니다. 올해 배당락일이 29일, 이날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. 배당받으려면 28일까지는 매수하셔야 하고요. 내년 첫 거래일은 다음 달 3일입니다. 다만 이날은 개장식이 있어서 평일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증시 문을 엽니다. 키워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?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? 자, 아파트 공급량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?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2%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모두 26만 천여 가구입니다. 특히 수도권에선 인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.6배 늘어나고요. 경기도는 5% 정도 많습니다. 그런데 서울만 아닙니다.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14% 감소한 18,000여 가구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런 입주 물량 증감이 집값, 전세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.